남편과 결혼 1년 만에 싹수가 노랗다고 판단해서 빠르게 이혼했습니다. 어른에게 잘하고 예의 바른 착한 남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전부 가식 그 자체였고 결혼과 동시에 태도가 180도 변해버린 모습에 정이 떨어지네요. 저는 정말이지 남편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오길 바라지도 않았고 저한테 잘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저희 집안에 다른 친척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저에게는 오직 부모님뿐인데 우리 부모님에게 마치 아들처럼 잘하는 남편이 되길 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너희 부모는 너가 챙기고 네 남편은 시부모나 잘 챙기면 그만이라고 하실 텐데 일단 저희 집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조금 상황이 달라요. 저희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었고 보육원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셨어요. 보통 그런 환경이면 좌절하고 나쁜 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희 아빠는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일도 닥치는 대로 하고 돈을 모아서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엄마를 만나서 결혼했고 저를 낳으셨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의 결혼에 반대하셨고 그 이유는 당연히 아빠가 부모 없는 보육원 출신이라서 그러셨대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외갓집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을 정도였고 그 이후로는 외할아버지께서 몸이 편찮아지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 부모님을 용서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2년 후에 기력이 쇠약해지신 외할머니까지 세상을 떠나셨고 저희 가족은 정말 친척 하나 없이 세 식구가 똘똘 뭉쳐서 살았어요.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사셨고 1년에 가게 문 닫고 쉬는 날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가장 열심히 일하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철들고 나서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항상 가게에서 일을 하셨고 늘 제게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입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명절에 떠들썩하게 모였던 기억은 없지만 열심히 부모님이 일하신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어요. 돈 쓸 줄도 몰라서 벌면 버는 대로 다 은행에 저축하셨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재산으로 집 사고 땅 사고 오직 저한테만 아낌없이 돈을 쓰셨죠. 항상 친정부모님은 낡은 옷을 입으시고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는 영업용 승합차를 끌고 다니셨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꽤나 알부자였어요. 돈만 벌고 쓸 줄 몰라서 재산을 계속 늘리셨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저희 집이 48평 아파트였고 부모님이 장사하시던 상가도 주인에게 인수한 상황이었죠. 저도 부모님 도움으로 서울에서 대학 졸업한 뒤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직장을 다녔어요. 그러다 같은 직장 다니는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는 좀 일을 내려놓고 편하게 즐기며 사시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려 20년 넘게 제대로 쉰 적도 없이 장사를 하시다가 부모님은 가게를 정리하셨고 대신 그 자리에 월세를 주셨어요. 앞으로는 아빠 엄마가 한 번도 못 가본 제주도는 물론 온 가족 해외여행도 가고 즐겁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평생 일만 하던 아빠가 가게 문을 닫은 바로 그해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었어요. 지금까지 병원 근처도 안 가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픈 곳이 있을 거란 생각조차 안 해봤었죠. 암 진단받고 정말 거짓말처럼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 슬픔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저와 엄마를 지탱해준 건 당시에 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었습니다. 아빠가 암을 선고받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날에는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차로 모시고 다닐 정도였고 우리 아빠 눈 감을 때도 남편이 곁에서 자리를 지켜줬어요. 오죽했으면 저희 아빠도 결혼하는 거 못 봐서 미안하다고 하실 정도였고 자기 가고 나면 하루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 가족이 친척들도 없고 부모님들 주변에는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도 않아서 장례식장이 첫날부터 썰렁하고 쓸쓸했어요. 그때 남편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자리를 같이 지켰고 발이 나는 날에도 남편과 남편의 친구들 덕분에 운구하는 것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나중에 상황이 좀 수습된 뒤에 남자친구가 정말 보기 드문 진국이라면서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날 잡아서 결혼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8개월 뒤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 시댁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혼집도 저희가 준비했고 그것뿐 아니라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차까지 한 대 사주셨어요. 다 해주시면서도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으니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만 하셨는데
1년 만에 그 약속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친정엄마에게 너무 죄송하네요. 아무튼 남편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 2천만 원으로 혼수만 맞춰서 들어왔고 집이며 차까지 저희 엄마가 다 해주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결혼하면서 다른 건 다 괜찮으니 우리 엄마한테만 결혼 전처럼 잘해주길 부탁했습니다. 이미 결혼할 때 집도 엄마가 사주셨고 남편에게 새 차까지 뽑아주셨는데 저희는 그저 천천히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다니는 회사가 연봉이 그리 높은 곳은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저는 제가 시댁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 다 할 테니 남편에게도 혼자 있는 우리 엄마에게 잘해달라고 그것만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 결혼하고 돈 때문에 남편이나 시댁을 무시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우리 엄마한테 잘하라는 100번의 말보다 제가 시댁에 먼저 한 번 더 찾아뵙고 식사 대접하고 용돈 드리고 정말 할 수 있는 노력 다 했던 것 같아요. 명절에도 엄마 혼자 쓸쓸하게 보내셨지만 시댁에는 친척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 때문에 전날부터 명절 당일 늦게까지 시댁에서 음식 수발, 술 시중 다들면서 자리를 지켰어요. 보통 명절 당일에는 친정 못 가고 다음날 가야 했었지만 엄마는 자긴 괜찮다면서 신경 쓰지 말고 시댁에나 더 잘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추석이나 설에는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가 혼자 쓸쓸히 보내셨고 저도 마음은 아팠지만 결혼했으니 시댁에서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내가 당신과 시댁에 이렇게 노력하고 잘하고 있으니 우리 아빠 제사 때 아들처럼 자리 지켜주고 술도 따라 올려주길 바랬었죠. 저희 부모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명절도 제대로 해본 적 없고 제사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남들처럼 격식 다 갖춰서 했던 건 아니고 평소에 먹는 음식에 전 몇 장 붙이고 정성 들여서 차려 올리는 것이 저희 집 제사상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절은 하지 않았어요. 음식 차려놓고 술 한 잔 올리는 것이 전부였는데 다른 집과는 하는 방법이 많이 달랐지만 마음만 통하면 되는 문제니까 의미는 통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에게도 우리 집은 명절도 없고 다른 가족 행사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빠 제삿날에는 꼭 친정와서 술 한 잔 올려달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똑같은 얘기 계속 듣는 남편이 지겹다면서 알겠어. 장인어른이 나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데 내가 그 정도 안 하면 사람이야? 저희 결혼하고 몇 달 후에 처음 맞는 아빠 제사에는 남편이 와서 자리를 지켜줬어요. 제가 회사 월차 내고 엄마와 함께 음식 준비를 했고 남편은 저녁에 일 마치고 돌아와서 술도 한 잔 올리고 절을 2번 하더라고요. 첫 제사인데 남편이 있으니까 왠지 든든했고 앞으로 우리 세 식구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점점 저와 친정엄마에게 소홀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간단한 외식은 물론 친정에 가는 것조차 노골적으로 귀찮아해서 최근에는 가자는 말도 못 꺼내고 저 혼자 다녀오곤 했어요. 이 문제로 이야기도 많이 해봤고 남편에게 경고 아닌 경고도 준 적 있지만 그때마다 자기가 미안하다, 다음엔 더 잘하겠다는 말로 두루뭉술 상황을 넘기려고만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 지난 5월에 있었는데 어버이날 이틀 뒤가 생신이라서 그냥 하루날 잡아서 저녁 먹고 선물 드릴 생각이었거든요. 뭔가 대단한 걸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남편에게 우리 엄마 생일 선물 준비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저 주말 저녁에 시간 비워서 밥 한 번 다 같이 먹자고 했는데 남편은 그날 낮에 친구들과 축구하기로 했다면서 축구 끝나고 식사 시간 늦지 않게 오겠다고 했죠. 솔직히 서운하고 짜증은 났었지만 어차피 저녁 약속이니 늦지만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저 혼자 낮에 엄마 만나서 백화점에서 선물도 사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온 신경은 축구하러 간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평소 친구도 많고 여러 모임에서 술을 자주 마시기 때문에 제발 오늘만큼은 술 마시지 말고 일찍 오라고 신신당부했었죠. 남편도 술 절대 안 마시고 그저 축구만 하고 집에 들러서 샤워하고 온다길래 그 말을 믿고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았는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연락이 되질 않는 겁니다. 저녁에 코스 요리로 나오는 횟집을 3명 예약해놨었는데 남편이 전화도 안 받고 제 문자에 답장도 하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 아닐까 발을 동동 구르다가 예약 시간 30분 전이라 일단 엄마와 함께 식당으로 출발했고 남편에게 혹시 샤워하고 있으면 바로 식당으로 오라고 문자를 남겼죠. 그 뒤로도 어떤 연락도 되질 않았고 결국 엄마와 저는 둘이서 식사 마치고 3명분의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연락도 안 되는 남편에게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뭔가 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 싶어서 걱정되더라고요. 엄마를 먼저 택시 태워 집으로 보냈고 저도 바로 집으로 달려왔죠. 사고라도 났으면 어쩌나 걱정하고 왔더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동하는 술 냄새와 함께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옷도 안 갈아입고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남편을 흔들어서 깨웠는데 술을 어찌나 많이 마셨는지 완전 인사불성이었어요. 깨워봤자 대화도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놔두기로 했고 다음날 아침에 어젠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친구들이랑 축구 끝나고 막걸리 딱 한 잔 마신다는 것이 정신 차려보니 집 소파에 누워있더랍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 엄마 생신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고 화를 냈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화는 정말 많이 났지만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너무 몰아세우는 것도 좋지 않다 생각해서 다음에는 제발 이런 일 없게 해달라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주변 친구들도 많고 축구나 그 외에 다른 사적 모임을 많이 가집니다. 그럴 때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돌아오는데 제가 단순히 술 마시고 집에 오는 것 때문에 화를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남편 친구들이 저희 아빠 장례식 할 때 큰 도움 주기도 했었고 저는 친구가 몇 명 없기 때문에 남편 쪽에서 친구가 많아서 오히려 좋았어요. 하지만 친구 만나는 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평소 남편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우리 두 사람 화목하고 친정엄마에게 잘해달라는 그 부탁 하나뿐이었어요. 원래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런 기대를 하지도 않았겠죠.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살뜰하게 자기 부모처럼 챙기더니 결혼하고 집 받고 차 받고 받을 거 다 받고 나니까 이젠 예전만큼 신경 쓸 필요가 없단 건가요? 그날도 남편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났었지만 일을 심각하게 만들기 싫어서 참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달인 6월에는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고 생신 일주일 전부터 남편이 한껏 들떠서는 생신 선물을 뭘 사드려야 할지 고민을 하고 저한테 물어보고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한 달 전에 친정엄마 생신날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까맣게 잊었는지 주말 아침부터 백화점 가서 선물 골라달라 할 때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었죠. 그래도 제가 기분 나쁜 건 내색하지 않고 남편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제가 시댁에 잘해야 남편도 저희 엄마한테 잘할 거라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시아버지 생신 때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고 문제는 바로 지난달에 있던 우리 아빠의 두 번째 제삿날이었죠. 이번에도 음식 준비 같은 건 엄마와 제가 다 할 테니까 남편에게는 작년처럼 저녁 때 와서 술만 따르라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알겠다며 제게 호언장담을 하더니 막상 제사를 이틀 앞두고 아빠 제삿날에 동창 모임이 있었다면서 퇴근하고 거기 잠깐 들러 얼굴만 비치고 오겠답니다. 저는 친정엄마 생신날에 악몽이 떠올라서 동창 모임은 1년에 대여섯 번 하는데 꼭 가야 하냐고 다음에 가면 안 되겠냐고 말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는 절대 술 안 마시고 얼굴만 비추고 인사만 하고 오겠답니다. 내가 우리 고등학교 부회장이었잖아. 아까도 내가 못 간다고 했더니 애들이 난리더라고. 그냥 가서 얼굴만 딱 비추고 30분만 앉아있다가 장모님 댁으로 갈게. 저는 또 바보같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고 친정엄마와 둘이서 제사 음식 준비 다 해놓고 남편이 오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원래 예정된 시간이었던 10시가 돼도 오질 않고 저희 두 사람은 음식 준비하느라 저녁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 한 통 없는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10시 반까지 기다려도 오질 않자 제가 그냥 술 따라 올리고 끝냈습니다. 엄마랑 둘이 11시쯤 정리하고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오늘 윤서방은 많이 바쁜가 보다. 엄마가 조심스레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 미안하고 얼굴 볼 면목도 없었어요. 끝까지 다 정리하고 설거지 마친 후에 집에 돌아오니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남편은 아직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씻고 잠들었고 아마 새벽 늦게 남편이 술에 취해왔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혼자 소파에서 잠들어 있길래 자는 남편을 두들겨 패서 깨웠습니다. 술 안 마시고 일찍 온다면서 엄마랑 나랑 얼마나 당신을 기다렸는 줄 알아?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바라니? 평소에 술 먹는다고 뭐라 한 적 있어? 그거 하루 와서 술 한 잔 따라드리고 엄마랑 내 옆에 있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야?
화가 잔뜩 나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은 숙취로 머리가 아픈지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한테 시끄러우니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돌아눕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싸우기 싫어서 저도 거기서 끝냈겠지만 전날부터 단단히 화가 나 있어서 남편을 흔들어 깨우면서 당신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고 소리를 빽빽 질렀죠. 그러자 남편이 일어나서 재개한다는 소리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너희 아빠 제삿날인데 나한테 왜 자꾸 뭐라고 그래? 나는 내가 우리 집안일 알아서 하잖아. 너네 집안일은 너가 좀 알아서 해. 그 이야기 듣는데 진짜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일들이 다 뭔가 싶더라고요.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잘하지나 말지. 그 이야기 듣자마자 저는 안방에 들어가서 여행 가방에 남편 옷가지와 짐들을 챙겨넣기 시작했고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남편이 방에 들어와서 잘못했다 빌더라고요. 그런 생각이었다면 지금 끝내자. 난 너보다 우리 엄마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당신이 집 생기고 차 생기고 우리 엄마가 해준 거 받아먹을 때는 좋았지? 걔도 밥을 얻어먹으면 주인한테 평생 충성하고 꼬리 흔들더라. 너는 걔보다 못한 놈이야. 라고 말하면서 남편 짐 대충 싸서 현관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라고 남편도 내쫓았고 엄마가 사준 차키도 달라고 해서 뺏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이런 일로 이혼을 하냐? 말도 안 된다며 반항했지만 저는 완전 뚜껑이 열려 있었기에 더는 말로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 쫓아냈고 바로 이혼 서류 만들어서 시댁으로 보냈어요. 영문도 모르는 시부모님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더 할 말 없으니 아드님께 직접 들으라 말씀드리고 마음 약해질까봐 연락 끊었죠. 남편이 그 뒤로 집에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 사과했지만 아직 결혼 2주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식이면 앞으로 안 봐도 뻔한 일 아니겠어요?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고 이혼하자 했고 결국 남편도 얼마 전 도장 찍고 합의 이혼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이혼도 정말 빠르더군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되는 짧은 결혼 생활 끝내고 저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신혼집으로 쓰던 곳은 전세를 내놓았고 얼마 전 세입자가 이사 마쳤다 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말 남편에게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었어요. 용돈도 정말 총각 시절처럼 남편이 원하는 대로 쓰게 해줬고 저한테 잘하는 건 크게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맞벌이하며 집안일까지 제가 다 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나가서 술을 마시고 친구들이랑 밤늦게 놀다 들어오더라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 소홀한 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빠르게 이혼한 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했지만 같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종종 회사에서 마주치는데 이미 사내에는 저희가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 소문이 다 나버린 상태고 전 남편은 멀리서 제 그림자만 보더라도 도망치네요. 그렇게 친구가 좋고 술이 좋으면 결혼하지 말고 술이나 마시면서 살지 왜 저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동창이니 뭐니 친구들이나 챙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